안녕하십니까.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영고점을 경신했습니다. 1733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장 마감 한 30분 정도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또 외국인들이 벌써 20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어지면서 수급 상황을 양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은 강과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 후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전문가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문자와 전화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그중에 몇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1415님, 매일 타방송 보다가 오늘 처음으로 서울경제TV를 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서울경제TV 대박클럽의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5757님, 항상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라면서 종목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였습니다. 감각적인 매수의 대가시죠. 이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옵션 만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예. 코스피가 다시 한번 영고점을 경신을 했는데요. 오늘장 흐름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연일 계속되는 그 외국인들의 그 굉장히 강한 그런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IT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이런 그 대형주들 위주로 매기가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이쪽 IT라든지 대형주 쪽으로 지금 기관 쪽에서 펀드 환매 그런 압력이 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차익 매물 자체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약간은 그런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며칠 전부터 이런 순환매적인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쪽이 지금 코스닥 쪽으로의 그런 대형 우량주 쪽으로 지금 매기가 조금 몰리면서 코스닥의 투심이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코스닥 개별주 종목까지도 매기가 좀 몰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러한 흐름 자체가 지금 계속 몰리고는 있는데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우량한 종목으로 좀 제한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지금 3D 관련 재료가 나오면서 잘만테크가 상한가가 지금 들어가고 다시 재차 밀리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테마주 위주로 그리고 한계 기업에 대한 이런 부실주 관련주들이 지금 조금 위험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를 좀 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션 만기일 이후의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많은 전문가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코스닥 쪽에 이제 매기가 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위님. 예. 내일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장 대응을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요? 자, 아무래도 지금 옵션 시장 쪽에 지금 차익 프로그램 매물 자체가 얼마 전부터 계속 조금씩 들어왔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오늘 장에 있어서 그런 차익 그 매수 물량 자체가 지금 다시 환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자체가 조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3월 달에 거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조 한 5조가량의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이번 4월 달에도 지금 계속 한 2조 2천억가량이 지금 계속 매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지금 시장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자, 우선 이런 전반적인 그런 외국인들의 그 매수 동기 자체가 무엇인지 우선은 달러 인덱스 지표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외국인들의 그런 강한 매수 동기는 원달러 환율이 좀 계속 떨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환차선을 노린 그런 달러 캐리 자금이 조금씩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서 원자료라든지 상품 가격이 좀 급등하는 양상을 좀 계속 비춰지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 자체는 향후 경기가 조금 강한 성장 국면으로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면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관들의 그런 펀드, 환매 압박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IT 관련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대형주 관련으로 해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우선은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도 유효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업종의 대표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의 그런 매기 자체가 완전히 확산되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좀 업종 대표주 위주로 대응을 좀 하시고요. 아니면 좀 선침해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실적이 좀 바탕이 되고 업황이 괜찮은 그런 종목들로 좀 선침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월과 4월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 7조 원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살아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위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 IT라든지 제형주 위주로 공략을 해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이리스증권 방송에서 최고 수익률 내신 분 전화 연결을 바로 해봐야겠죠.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딧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딧불이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어요? 오늘은 좀 옵션 만기일이라서요. 좀 예.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하루였었죠.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단기 매매를 한 종목 했습니다. 성도 ENG라는 종목이었어요. 성도 ENG요. 예, 성도 네, 건물 ENG. 설치 전문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업종은 건설업종인데 반도체 이 클린룸 시스템 설치도 하고 또 플랜트 관련 설치 이런 것들도 해나가는 그런 업체인데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특히 이 성도 ENG 자회사가 성도 L&D라는 회사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 아파트 분양 사업이 상당히 잘 된다는 그런 그 소식이 있죠. 2분기 사업도 전망도 좋다라는 그런 지금 예상이 나와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한 132억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아울러 차트를 보고 좀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해봤는데 예. 의외로 좀 짭짤한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들어갔다 나오신 거 맞으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가 얼마에 매도를 하신 겁니까? 한 3,200원대에서 사서 한 3,400원 언저리 갔을 때 매도하고 나왔죠. 한 5%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수익률은 5% 정도 나신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단타도 하시네요, 반딧불이님. 예. 상황에 따라서는 가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이님. 예, 자, 내일은 또 금요일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예. 내일 투자 전략 반딧불이님의 전략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코스피 시장이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 무렵에 베이스가 좀 호전되면서 오히려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갔죠. 특히 비차익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면서 종가가 오늘 7포인트 상승하고 마감이 됐는데요. 예. 1733으로 마감됐는데 사실 거래일수가 6일 연속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오히려 오늘 마감되면서 이 시장 베이시스가 0.28 컨덴콜에 약간 축소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오히려 오늘 오후장에 들어갔던 프로그램 매수가 오히려 매물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 대형성 종목군들이 오늘 종가에 좀 많이 올라갔지만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늘릴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대형성 종목군들은 조금 관망하면서 지금 IT나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 갔는데 약간 좀 관망하면서 신규 매수는 좀 대기하면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좀 조정을 이용해서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의 기대감이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프로그램 물량 그런 부담도 좀 상대적으로 적고, 요번에 코스닥 지수가 월요일 날 장중 저점으로 494포인트를 찍었었는데요. 이 자리가 중기 저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낙폭과대 실적 우량주들 쪽, 특히 반도체라든지 그 이외에 IT 부품 쪽에 좀 관심을 두면서 우량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의 낙폭과대 우량주 쪽에 관심을 좀 두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겠다. 그리고 지수 관련 대형주가 조정받을 때 사기보다는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 대형 우량주들, 그러니까 낙폭과대 실적 우량주를 공략해 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딧불이님. 예. 다음번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반딧불이님께서 성도 ENG로 5%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오셨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후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You check this out right here. 예,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제는요. 이것 매매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를 검색하고 난 이후에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을 검색하고 검증을 거쳐서 매매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였는데요. 1번 뉴스 매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즈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의 종목 중단 추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도 돌발 퀴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님만의 주식 수익 모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주식 수익 모형이라는 내용이죠. 1단계는 우선 종목에 있어가지고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선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째죠. 지금 포트폴리오 이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그 리스크 자체를 어떻게 분산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리의 주식 수익 모형 2단계 시간이고요. 강의의 주제는요. 포트폴리오 이론을 이용한 위험 분산 비법입니다. 기대가 또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에피밸리와 그리고 게임아이 등의 종목을 예로 들어서 1단계 전략,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주셨었는데요. 그 점은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단계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최고의 그런 정상을 많이 드려라. 최소한 그래도 성장성이란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적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그런 분석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는 통해 가지고 우선 종목을 선정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성장성과 실적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주식을 선정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자, 1단계에서 선정한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1단계에서 종목을 이제 많이 이렇게 뽑았다라고 했을 때는 예. 이제 2단계에서는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그런 투자 바구니에다가 담느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 투자 바구니에 담아라. 나눠서 담아야 될까요? 그쵸. 예. 우선은 종목을 한 종목만을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 3종목에서 5종목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한다는 얘기죠. 자, 우선 포트폴리오 예. 자, 우선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우선 그 원칙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업종이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같은 업종이 만약에 중복이 되다가 보면 그 비율 자체가 업종 자체의 그런 리스크 자체가 있는데 그 업종 자체가 만약에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전반적인 내가 보유한 그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 자체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포트폴리오의 이론에 있어가지고 가장 위배가 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선은 그 같은 업종이 절대로 반복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이왕이면 같은 위험이면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큰 종목을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같은 경우는 같은 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면 리스크 자체가 가장 낮은 종목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우선은 좀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인님의 자산 배분 전략 원칙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업종이 중복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같은 위험이라면 비교적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큰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같은 기대 수익률이라면 리스크가 같다면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종목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먼저 같은 종목이나 테마로 묶은 종목들이 나의 레이더에 포착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들을 좀 가려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선은 같은 업종에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재무 구조가 좀 가장 우량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재료 자체가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끼가 많은 그런 종목으로 우선은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굉장히 수익률에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닭고기 업체들이죠. 우선은 동우 그리고 하림 이렇게 마니커 요 세 종목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더라고요. 예. 예. 이제 또 뭐 여름철이 다가오면 말복, 중복, 초복까지 다 있으니까 닭고기 수요도 살아나겠죠. 예, 그렇죠. 예. 할인과 마니커, 동우. 네, 같은 종목 3개가 제 레이더에 포착이 우선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지금 닭고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자체가 굉장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 지금 월드컵 관련 수혜도 있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지금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닭고기만 그냥 이렇게 만드는, 키워서 파는 그런 회사였지만 요즘에는 지금 계속 가공 쪽으로까지 이 그 사업 자체를 좀 영역을 넓혀가면서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수익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런 닭고기 관련 업체들, 이 업체들이 우선은 레이더에 이렇게 포착이 됐을 때는 자, 우선 재무 구조, 이런 업종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좀 가려야 되는데 자, 우선 할인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죠. 할인이라는 굉장히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무래도 매기가 좀 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자, 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 비율 예.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라는 그런 부분이죠. 할인이 한 120% 정도가 됩니다. 자산이요. 그러니까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 예. 아니죠. 유동 자산분의 유동 아니죠.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요.
그러면 유동 비율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까? 유동비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자산 대비 부채 대비 해가지고 유동 빨리빨리 현금화될 수 있는 그런 자산 자체가 많다라는 거는 재무구조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다 그리고 깔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동우 같은 경우는 한 37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우 같은 경우 이렇게 굉장히 타 업종에 비해서 이 유동 비율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하림이 한 170% 정도가 되고, 그리고 마니커 같은 경우는 지금 130% 정도, 그리고 동호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자본금 대비 이제 부채의 그런 비율 자체를 말을 하는 건데, 자본에 비해서 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170%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자기 자본 대비 지금 부채가 170%가 자기 자본보다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마니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동호 같은 경우 지금 34%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상으로 부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당연히 굉장히 우수한 그런 상황이겠죠. 다른 닭고기 업체들도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 지금 동우 같은 경우는 당기 순이익이 190억에 지금 당기 순이익이 190억 정도에 지금 좀 보게 되면 현금 흐름 자체가 한 176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단기 순이익이 한 19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현금 흐름이 한 176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현금 장사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회사의 건전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ROE가 그쵸. 자본 대비 지금 순수익률 자체가 지금 거의 한 30%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퍼 자체가 지금 5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성장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이 닭고기 업체들을 포트를 하나를 편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동우가 그쵸. 가장 적합한 종목이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를 주식이라는 게 뭐 사실은 이런 기업의 가치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또 어떤 그런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인기 때문에 또 가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 우선은 다 제외를 하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실적으로 회사의 기업 가치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받쳐주는 그런 상태가 올 때는 이 동우라는 기업이 현재 주가에 비해서 가장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업종 중이라도 비교적 재무 구조가 튼튼한 기업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스크가 다 같다면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리스크가 같다면 우선은 수익률이 가장 좋은 그런 종목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우선 예를 두 번째로 좀 예를 들어보게 되면 네, 이번에는 닭고기 관련주들이 아니라 어떤 관련주들을 예로 들어주실 예정이세요? 자, 이번 같은 경우 좀 간단하게 예. 그 자전거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 관련주로서는 지금 세 가지 정도 그리고 더 이상도 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A모션 그리고 참 좋은 레저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이렇게 세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런 테마주로 묶여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솔직히 자산의 가치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같은 테마군 중에서 리스크가 좀 가장 적은 종목을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A모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전거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고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레저나 삼천리 자전거는 그 후발대로 따라가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단타를 좋아하는 그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A모션 쪽으로 자꾸 붙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A모션 같은 경우나 지금 참 좋은 레저는 얼마 전에 실적 충격 때문에 굉장히 한번 급락을 했었었죠. 하지만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그죠?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이번 연도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업종 자체가 지금 빠지는 그런 흐름에서 같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다시 주가가 원상복귀되는 그런 시간 자체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때는 삼천리 자전거를 해야 되겠죠. 예. 이러한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리스크라면 그래도 리스크가 가장 적은 종목을 선택하라는 말씀하셨고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의 원칙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기대 수익률이라면 표준 편차가 작은 종목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요 부분 자체는 아까 이 예를 두 개를 들면서 설명을 다 해드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표준 한번 편차가 작은 종목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같은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업종에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업종들 중에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을 하면 되고 그 기대 수익률을 거의 비슷한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할 때는 그 중에 리스크 자체를 가장 작은 종목군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수익 모형 두 번째 단계 이런 전략들이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이 두 번째 부분 자체가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실 예정이시네요. 예. 예. 이 Y축을 리스크라고 하고 X축을 보유 종목이라고 했을 때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있어가지고 종목을 많이 가져간다라는 거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이 10%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 10%가 될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목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 이론에 있어가지고 종목을 많이 선택을 하면 할수록 이 리스크라는 그런 부분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줄어들어도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 지금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 라인에 지금 붙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러한 흐름에서 지금 이 10%라는 거는 시장의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이 부분은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많은 종목으로 그리고 많이 선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체계적인 위험, 그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 위험. 자, 개별 종목 한 종목 정도를 가져갔을 때 이번 네오세미테크라든지 아구스 같은 경우 이번에 감사 의견 거절받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 매매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흐름을 당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보통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25개에서 한 30개 정도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했을 때 그 부분 자체가 이런 라인이죠. 실질적으로 보유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나면 날수록 실질적으로 이 부분 줄어드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굳이 이렇게 이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작아지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최소한 개인들 같은 경우 최소한 5종목에서 한 10종목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혹시나 보유 종목들 중에서 네오세미테크라든지 이번에 아구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전체적인 그런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자산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비중 자체는 한 5% 정도나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를 방지하는데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인님의 주식 수용 모형 2단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종목의 수가 25개에서 30개 정도 이상 있을 때에는 더 이상 포트폴리오 내 표준 편차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 수는 5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고요. 분산 투자에 의해서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위험, 자, 정책, 전쟁, 천재, 지변, 환율 등 시장의 위험이 있을 때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죠. 하나 더 남아있네요. 분산 투자에 의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소한의 안정장치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또 안전성을 보다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1위님의 주식 수익 모형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 문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자, 1위 주식 수익 모형에서는 같은 기대 수익률이라면 이것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표준 편차, 2번 둥글레차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 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편입을 했는지를 알아보고요. 또 포트폴리오 속에 숨어있는 투자 비법까지 알아내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1위님께서 출연하셨을 때 포트 인선 ENT와 동우를 편입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 종목 한 종목 좀 살펴볼까요? 예, 우선 인선 ENT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인선 ENT 우선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인선 ENT 그 전에 매수가를 한 4,800원에서 5,000원 정도 주셨는데요. 예. 자, 인선 ENT는 지금 우리가 매수한 단가 자체가 한 4,800원 선에서 지금 5,000원 선으로 제가 설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얼마 전에 지금 굉장히 그 부실주 관련 그리고 횡령 관련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그 수급의 차이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비해서 그렇게 주가는 많이 빠진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선 ENT는 형 구간에 있어가지고 2차 매수 그리고 비중이 지금 한 1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2차 매수로 좀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인선 ENT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버핏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재활용 관련 쓰레기 업체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대 주주의 그런 지분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그런 지분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더 하실 말씀이 나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예,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양호한 종목입니다. 매수가를 추천하셨을 그 당시에 비해서 수익률은 한 6% 정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 강의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같은 업종 중에서도 재무 구조가 뛰어난 종목을 공략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동우를 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간 동우의 흐름은 어땠나요? 자, 동우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했던 가격 대비해서 지금 한 2, 3%, 한 3%에서 한 4% 정도 상승을 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예. 자, 며칠 전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런 코스닥 쪽으로의 매기가 조금 몰리면서 지금 이런 실적 쪽으로나 좀 굉장히 좀 우량한 종목들이 먼저 좀 가는 흐름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동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실적적인 부분 같은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향후에 그런 재료 가치에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을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우 같은 경우 현재 좀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이 오랫동안 나와줬기 때문에 구간 자체가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인 그런 구간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이 종목을 좀 매수 사인으로 좀 생각을 했던 이유 자체는 이번에 이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 자체가 우선은 나와줬고 다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수급 자체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수급 자체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다시 재차 밀리더라도 주가가 다시 방향 자체를 상승 쪽으로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선 ENT와 동우 두 종목을 기존 포트에 계속해서 들고 가시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두 종목 매수가 비중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선 ENT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는 좀 소폭 하락한 국면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중이 그렇다면 20% 정도로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4,500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동우인데요. 동종업체에 비해서 재무 구조가 매우 우수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한 3%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보유 기간은 한 8거래일 정도 되시는데요. 목표가인 5,000원 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실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종목으로 갖고 계신지요? 자, 오늘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은 팅크웨어라는 종목입니다. 예. 이 팅크웨어라는 종목은 아이나비라고 다들 아시죠? 내비게이션 회사인데 아이나비라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팅크웨어 같은 경우 지금까지의 그런 흐름에 있어서 사실은 성장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주가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한 2년 정도 전부터 5만 원대 가격을 유지를 하다가 다시 재차 10,000원권까지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이러한 부분 자체가 오로지 성장성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수급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 발생이 되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사가 지금 광고 쪽을 보게 되더라도 공격적으로 지금 그 시장 점유율을 확장을 시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데이터적으로는 지금 한 50% 정도에서 한 60% 정도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성장 동력으로 블랙박스 관련 지금 제품을 이번 3월에서 4월 정도에 출시를 할 예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에 있어서 지금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차량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보험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험 관련 이쪽 업체들에서 지금 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 때 블랙박스가 있으면 보험금 자체가 한 2% 정도 다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랙박스에 대한 그런 수요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이 아이나비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이죠. 이 내비게이션에 지금 광고를 좀 실으면서 그런 광고 수익 그리고 3D 관련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업데이트 비용 자체가 거의 1년에 한 30억에서 40억 가량이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이렇게 염두를 해봤을 때 향후에 이런 이익적인 그런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팅크웨어 같은 경우 오늘 13,800원 선에서 종가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어느 정도나 잡아보면 괜찮을까요? 자, 지금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우선 이평선을 지금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재차 2, 3일 정도가 되는 흐름이죠. 2, 3일 안에 지금 재차 반등의 흐름 자체가 지금 나와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굉장히 시장에 의해서 좀 눌러주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왔다가 다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가격대는 한 13,500원대에서 한 14,000원권대를 매수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은 12,000원을 우선을 하방 이탈할 때 그때 우선은 50% 정도 손절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잡아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예.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탄력적인 그런 구간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회사의 가치 자체는 최소한 2만 원 정도 이상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팅크웨어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님께서 다음 종목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내비게이션 1위 기업이죠. 팅크웨어인데요. 매수가가 한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로 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13,800원 선이니까 내일 공략을 해봐도 좋을 듯한 종목이고요. 목표는 한 2만 원 정도로 주셨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정도로 주셨습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 이외에 또 차량용 블랙박스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팅크웨어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
고순 1위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다음번에 또 출연하셨을 때 흐름을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삼천리 자전거인데, 예. 삼천리 자전거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4,850원. 14,850원에 얼마나 들고 예, 계세요? 50%, 예. 50%요. 예, 예. 예, 자전거주는 현재 시장의 관심에선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예. 예, 특별히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그 향후 뭐 대처 방안도 궁금하고. 예. 이번에 저 해군 함정 침몰된 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예. 그런 것도 궁금해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라는 정부의 정책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예. 삼천리 자전거가 동종업계에 비해서는 그래도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이 삼천리 자전거가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잘 짚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고 좀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이리님. 예. 삼천리 자전거 좀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으로의 흐름이 좀 어떨까요? 자, 저는 삼천리 자전거를 좀 현 구간에서는 아직 탄력적인 그런 구간은 아니지만 이번 연도에 한번 굉장히 시세가 좀 강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굉장히 강한 그 정부 정책 수혜주죠. 굉장히 강한 그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지금 실적이 이번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직 자전거 보급률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지금 주도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계속 확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편리성으로 인해서 자전거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기차 관련, 그렇죠? 전기차 관련해서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전기 관련 스쿠터라든지 이런 그 자전거 관련이겠죠. 아직까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통 자동차는 중장거리용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런 부분이 다 완전히 해소가 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스쿠터라든지 이런 자전거 관련 주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배터리 그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지금 그 가능성을 두고 지금 염두를 해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자전거 전기차로 가기 전에 이쪽에서의 그런 사업의 그 성공 여부 자체가 좀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서는 삼천리 자전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2009년도에 굉장히 한번 급등을 한 후에 지금 이런 횡보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죠. 이런 횡보하는 그런 흐름에서 여기 자세히 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지금 나오는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잔디 깐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가의 상승 흐름 자체를 인위적으로 지금 누른다라는 얘기거든요. 주가의 그런 흐름을 개인들이 지치게 해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계속 눌러주는 그런 흐름이다. 그런 흐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그런 개인들의 투매를 받아낸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선은 좀 테마주라든지 굉장히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선은 조금 상승 탄력이 지금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굉장히 좀 한번 강한 그런 시세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홀딩하고 들고 가보신다면 고수익 올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또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 닉네임 같이 보내주시면 눈에 확 띄니까 채택될 확률도 더 높아지겠죠. 자, 이번 종목은요. 하이소닉입니다. 13,900원에 45%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한 상장한 지 2달 정도가 지났고요. 상장한 첫날에
낙호된 신고식을 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 들어서 우선은 그 코스닥 신규 상장주들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이 좀 매수 좀 많이 몰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우선 좀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했을 때는 상장주가 처음에 상장을 하고 나서 최소한 한 3일에서 한 5일 동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때는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안의 기간 동안 흐름 자체가 하락으로 이어질 때는 반등 자체를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때는 눌려주는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하이소닉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회사의 가치, 어떤 회사인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하이소닉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기업 탐방을 갔던 그런 회사입니다. 휴대폰에 있어서 그 카메라 부분 있죠. 카메라 모듈 부분에 그 AF라는 그런 기기 장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AF라는 건 이제 오토포커싱이라고 해서 앵커님도 잘 아시죠? 자동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예.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새로운 그런 성장 동력으로서 손 떨림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을 계속 이제 출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술력을 지금 다 완전히 만든 상황. 거기다가 지금 3D 관련, 그렇죠? 안경을 쓰지 않고 바로 카메라 모듈을 2개 달아서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지금 완성을 한 그런 상황. 향후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실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실적이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성장성이 지금 대폭적으로 좋아지는 상황. 거기다가 우선은 그 공모가 밑이죠. 공모가 밑에서 지금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리다 보니까 그런 심리 자체가 좀 압박감이 있어서 지금 그런 투매가 좀 나왔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그대로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라. 그리고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리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위 주식 수익 모형에서는 같은 기대 수익률이라면 이것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표준 편차, 2번 둥글레차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733까지 올라왔습니다. 내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내일도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